자, 여러분들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목소리 체크 한번 해주세요. 목소리 들립니까? 아, 그래요? 자, 목소리가 잘 들리면은 제가 저 한마디 좀 급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연휴 기간에 그 딥시크라는 얘기가 많이 회자가 됐을 겁니다. 중국에서 오픈 AI, 우리 이제 챗 GPT라든지 이런 오픈 AI를 능가하는 그런 AI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들 이제 많이 확인했을 거예요. 요 이제 딥시크가 지금 오픈 AI에 필적하는 요걸 지금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딥시크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지금 고사양의 그 AI 칩이 아니고 AI 칩 중에서도 고사양이 아니고 아주 저사양 모델의 AI 칩을 활용해 가지고 최소 10배 이상 개발비가 싼 그것을 만들었다. 근데 성능이 또 괜찮다. 이렇게 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뭐 똑같아요. 똑같아. 성능이 예를 들어 똑같아. 10분의 1 가격이야. 그러면 10분의 1 가격에 되게 사게 되거든요. 이제 이 부분이 완전히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월 달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의 시장의 주도주의 반경을 보면은 사실 이제 테마주에서 로봇이라든지 뭐 유리기판 이런 것들이 좀 쳐 올라오고 했습니다만 양자컴퓨터 가다가 이제 두들겨 맞고 뭐 이러한 형태가 좀 치였습니다만은 실제로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 섹터는 엄밀하게 보면 AI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AI 관련주. 그러니까 AI 중에서도 이제 하드웨어 쪽이죠. 즉 무슨 말이냐면 HBM, 제가 HBM 전력 얘기했지 않습니까? HBM하고 전력이다. 근데 HBM보다도 전력이 조금 더 모멘텀이 강했던 것이죠. 왜 그러냐면 HBM 모멘텀이 있습니다만 반도체 원래 본업 D램 시장, 낸드 시장은 지금 가격이 아직도 하락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테크윙이라든지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한미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긴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력주가 좀 더 강했죠. LA 화재건하고 맞물려서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전력주가 더 강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순식간에 역전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빌빌 돼버리는 그런 요소로 작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저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 이제 발칵 뒤집어지니까 이거 저가 AI 칩 반도체 칩도 이거 이제 제재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그걸 이제 수긍을 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이 딥시크가 이제 말은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사실 뭐 틱톡도 정보 빼내간다. 개인 신상 정보 빼내간다 해가지고 이제 규제를 하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이 못 따라오게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것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이것은 지금 트럼프가 지금 취임하자마자 가장 야심차게 한 게 720조 AI 투자한다 요렇게 했는데 지금 난리가 나버린 거잖아요. 그 사이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엿먹으라는 듯이 이렇게 딥시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지금 오늘 급락하고 있는데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은 규제하기 때문에 주도주의 반경에서는 조금 이제 이탈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미국에서 이제 강력하게 규제를 하기 때문에 요게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치열한 싸움에 돌입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이닉스라든지 애들 같은 경우는 어찌 될 것이냐. 일단은 기존의 주도적인 반경은 원래 이 자리로 올라가는 그런 자리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꼬그러 자빠져 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추가적으로 반등 줬다가 여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엔비디아가 지금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추이를 좀 지켜보다가 다시 올라오긴 올라올 겁니다만은 조금 요 제한적인 어떤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오늘 급락을 좀 메꿔주는 그런 정도의 반격이 좀 잠깐 나와요. 나온 다음에도 계속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상당히 애매해진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주도주가 이제 없어져 버렸다. 야, 이게 머리가 아프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뭐가 있냐면, 이 딥시크라는 것이 제가 이제 얘기했지만, 딥시크 여러분들 그 챗 GPT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과거에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그 검색을 해가지고 뭐 알아보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이제 네이버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그 설명이 많이 돼 있고 하자. 지금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네이버? 그러나 구글도 마찬가지고 이제 네이버를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이용을 했죠. 근데 챗 GPT 그러면은 이제 예전에 그 댓글이 개인이 일일이 이거 달아놓은 거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거든요. 근데 챗 GPT는 그것을 딱 추려가지고 그 해답을 딱 줘버리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 딥시크가 지금 그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가면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얘가 제가 이제 AI 시장이 이 하드웨어에서 작년에 제가 저 플랜트넷이라든지 플랜트넷 폴라리스 AI라든지 루닛 이런 애들을 추천하면서 제가 언급해드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드웨어 시장이 아니라 결국에는 AI 소프트웨어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맨날 그 하드웨어 뭐 시설 투자만 하고 있냐고요? 아니, 얘들도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지 하드웨어 시설 투자만 하고 있냐. 시설 투자를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 같은 AI 반도체 칩이 필요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결실은 소프트웨어에서 나온다는 얘기지. 근데 이 딥시크가 그 해답을 또 제공한 거예요. 그걸 역발상으로 한번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주식하는 사람은. 야, 딥시크라는 놈이, 야, 그러면은 이게 그 소프트웨어거든. 결국은 그 검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 궁금한 답변을 쫙 뽑아주는 거거든요. 딥시크가 이 소프트웨어 기능을 갖고 이렇게 만들어버렸다. 세상을 발칵 뒤집어버렸다.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나라 쪽에 와서도 그래, 소프트웨어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원래도 11월 달에 우리가 이제 뭐 알다시피 한컴, 루닛, 그 당시에 한컴을 제일 먼저 그날 바로 루닛, 그 다음에 또 하루 이틀 있다가 폴라리스 AI 이거 막 집중적으로 투자한 거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그쪽이 해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얘가 올라간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딥시크가 완전히 판을 바꿔.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은 AI 시장이 태동이 됐을 때 우와, 그래, AI 반도체 칩이 이제 AI 시장 투자하니까 AI 반도체 칩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칩의 어떻게 보면 그 주 소재라고 할 수 있는 HBM이 필요해 가지고 하이닉스가 이제 올라가고 거기에 연관된 회사들이 쭉 치고 올라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딥시크가 판을 뒤집어 버렸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가 확 부각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AI 소프트웨어의 1등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1등이 누구냐고? 뭐 삼성전자입니까? 하이닉스입니까? 이건 소프트웨어가 아니잖아요. 하드웨어. 어디입니까? 네이버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가장 기술력이 일단은 앞서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카카오도 있는데 네이버가 지금 제일 앞서 있다고. 대형사 중에서는 네이버가 제일 앞서 있단 말이지. 그 다음에 소형사라기보다 이제 우리 이제 저쪽에 그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다 이제 군소업체, 중소기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서 한번 보면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회사는 한글과 컴퓨터죠. 한컴. 그 다음에 폴라리스 오피스하고 연관이 돼 있고 가장 또 앞선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폴라리스 AI. 그래, 이런 종목을 제가 추천해 드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업용 소프트웨어의 강자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인스웨이브. 오케이? 한컴, 폴라리스, 인스웨이브. 그 다음에가 또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들? 관공서 소프트웨어의 최강자 솔트웨어. 솔트룩스죠. 이런 게 딱 떠오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멍하니 이게 멍 때리고 쳐다봐야 되냐? 아니라 얘기지. 잡아. 네이버 잡고, 한컴 잡고, 폴라리스 AI 잡고, 솔트룩스 잡아. 아까 보니까 인스웨이브는 뭐 20 몇 프로 올라 있던데, 사실은 뭐 회사 자체는 나는 이게 좀 인스웨이브는 아직 조금 그래요. 그래서 한컴, 폴라리스, 솔트룩스 이런 것을 잡아야 된다 이게. 그 다음에 요 흐름을 잘 봐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지금 AI 소프트웨어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차트를 한번 봐볼까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지금 뭐 10시가 좀 넘었죠? 좋습니다. 035420이죠. 네이버. 멍 때리지고 있지 마란 말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반발 매수가 잠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진성이 있어가지고 애들 바로 가기는 힘들잖아요. 어떻게든 추이를 좀 지켜보도록. 네이버가 연휴 기간 딱 그렇게 뭡니까? 엔비디아가 딱 고짝으로 움직였거든요. 035720 카카오죠. 얘도 쳐 올라오네. 근데 이제 카카오는 좀 믿업지가 않죠. 아직은 좀 여러모로 좀 뒤쳐졌어요. 네이버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주가도 저 모양 가고 있는 거지. 인스웨이브. 와, 인스웨이브는 뭐 상한가 근처까지 더 쳐올라. 봐요. 자, 폴라리스 AI는 최근에도 추천했는데 주가가 좀 비리비리해. 예. 왜냐면 이제 앞에가 매물이 많아서 그래. 간다 이거지. 솔트룩스 한번 볼까요? 위에서는 회사도 좋아요. 요거 이제 딱 맛이 갔다가 이제 추세 상단에 걸려 있네요. 잡아야 된다 이게. 한글과 컴퓨터 잡아라고. 푹 쉬었죠. 푹 쉬어. 한글과 컴퓨터는 이때는 제일 뭐 잘 갔었는데 우리가 추천한 날, 요날 바로 아침에 동시호까지 추천했지 않습니까? 잘 갔었는데 그 다음에는 좀 힘이 없었어요. 잘 이것도 감. 근데 이제 모멘텀적으로 한글과 컴퓨터는 땄고, 우리 아래한글 그 한글과 컴퓨터 그 회사입니다. 좀 얘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폴라리스 AI라든지 솔트룩스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확장성에 있어서 좀 한계는 있어요. 근데 차트는 더 좋네. 지금 보니까 앙글 컴퓨터가 좋습니다. 우리 우리 이 3대 산맥이 있어요. 양자, 그죠? 뭐 전력 AC 뭐 그쪽에는 갔으니까 로봇, 유리기판은 이제 3대라고 하기에는 좀 힘들죠. 제가 얘기한 거 중심으로 보면 양자는 약간 파삼이 됐다. 파삼, 뿌리가 착 켜다가 이제 쫑쳤다. 모멘텀이 좀 약화돼 가지고 얘는 좀 한계가 있고 로봇이 이제 반도체주가 좀 이제 희마리가 없어지니까 뭔 대안이 필요하잖아요. 로봇이 그 대안 역할을 하는데 로봇이 이미 많이 올라 버렸거든. 오히려 더 올랐어요 이게 연초에.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상승의 좀 한계성을 좀 느끼는 거죠. 왜냐면 미리서 많이 올라 버렸으니까. 연초에 연말 12월 30일부터 연초장에 보면은 양자 컴퓨터하고 로봇이 제일 강했는데 양자 컴퓨터는 중간에 이제 좀 빌빌 내버린 거고. 그래 이제 우리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최대 수혜주 하이젠 RLM, 이게 이제 만원 초반에 벌써 이제 이 자리에서도 언급을 했고 이 자리에서 언급했는데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하라고 한 자리는 딱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그날 도지형에 추천했는데 조금 종가에 밀렸어요. 오히려 음봉으로. 여기서 적극적으로 배팅해야 되는. 그 뒤에 이게 지금 하이젠 RLM이 액추에이터 만드는 회사인데 LG전자에서 모터 사업부에서 분사해가지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얘는 제가 500% 왜냐면 액추에이터 자체가 휴머노이드 로봇은 지금 산업용 로봇하고는 게임이 틀리게 뭐 연휴 기간에 그저께 내가 방송을 해놨는 거 하이젠 RLM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게 관절이 휴머노이드 사람 생각하면 돼요. 그 전에 이제 산업용 로봇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병 뚜껑 맥주 뚜껑 지가 알아서 딱 닫고 쪼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한 관절 2개 3개만 있어도 되거든. 쉽게 얘기해서 딱 액추에이터가. 근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최소가 5개 10배 이상 있어야지 이게 움직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주가도 500% 1000%가 올라간다 이거야. 근데 이제 얘가 이제 그래 이제 이 또 분출을 해버려. 이제 지금은 이제 따라잡을 그런 상황이 아니죠. 더 가는데 아직도 상투 아니야. 어디 올라왔다고 무조건 파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보면은 다 올랐어요. 근데 이제 좀 영양가 없는 애들, 그러니까 로봇이라도 잘 생각을 해야 돼. 이 로봇의 판을 볼 때 기본적으로 얘도 로봇인데 쟤도 로봇인데 예를 들어 두산 로봇도 있고 엔젤 로봇도 있고 뭐 있어요. 로봇이니까 같이 가죠. 그러나 지금 주 흐름이 로봇 안에서도 이 인수분해하듯이 총기분해하듯이 해체를 시키면 휴머노이드 로봇하고 연관된 쪽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 하이젠 RLM이 가장 누가 뭐 백날 얘기해봐야 필요 없고 무조건 일받다 수혜주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에서 인수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겠죠. 줄줄이 사탕으로 로보티즈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이제 로보인가요? 로보티즈구나. 뭐 이런 것들이 벌써 수혜되니까 이제 쭉쭉 오르잖아요. 그래 제가 이제 이래 보면은 시메스라는 회사는 그래도 위치가
그래도 로봇주 중에서는 매수 아직도 해볼 만한. 근데 왜 얘는 이렇게 잘 안 가냐? 아니, 한미 반도체 이런 것들, 테크 이런 거 날아갈 때, 하드웨어 날아갈 때 소프트웨어주가 그 당시에 뭐 쳐 날아갔디까? 조금 더 늦게 올라가는 게. 로봇 중에서도 설계부터 해가지고 제작까지 전부 다 할 수 있는 회사, 국내 유일의 시메스거든. 근데 얘는 소프트웨어의 강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서서히 가는. 그렇지만 어지간해 갖고는 다른 종목하고 틀리게 잘 안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장기 투자 유망주로 딱 찍어 놓은 거예요. 하이젠 RLM하고 시메스하고. 그래 이제 뭡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에 이제 딥시크가 나오게 되면, 딥시크가 나오게 되면 사실은 이제 우리 소프트웨어보다, 아니 중국에 이런 딥시크가 와 이런 게 있었어. 해가지고 오픈 AI에서 촉발된 AI 투자가, 원래 챗 GPT에서 시작한 AI 투자가 챗 GPT에 버금가는 딥시크를 만들어 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굳이 이제 수혜주를 보면은 이제 그 뭐 피델릭스 같은 이런 것들은 이제 상한가 막 치고 가다가 이제 꼬꾸라 자빠지고 이제 난리를 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반도체 회사,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데 중국에 납품하는 회사 피델릭스. 그냥 뭐 다른 애들도 몇 개 뒤져보면 있을 거예요. 상한가 갔네 벌써. 사람들이 짱구가 아니란 얘기죠. 이게 이제 요런 생각을 해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항상 뭐가 코로나가 터지면은 이건 뭐 사람들 죽어나간다, 이건 난리 났다, 흑사병이다, 이건 뭐 유럽판 흑사병이다. 그러면은 코로나 수혜주가 있는 것이고, 수젠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잖아요. 과거에 뭐 20, 30년 전에는 이마트가 주변에 생긴다 하면은 뭐 그 근처가 땅 가격이 올라가고 아파트 시세도 올라가고 분양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좋았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거기다가 땅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마트를 살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마트 주식을 살 생각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항상 그런 것을 생각을 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서 항상 먹거리는 남아있다, 이게 먹거리는. 근데 그것을 삐짓고 올라갈 만한 것들, 그리고 이 응축된 것이 오히려 그게 이제 부각이 되면은 이 틈새에서 더 많이 올라가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나머지가 빌빌 되니까 그쪽으로 매기 확 몰려버리는 거거든요. 우리 양자컴퓨터 요런 것들이 쳐 올라갈 때 무섭게 한번 쳐 올라갔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 식이. 뭐 흐름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좀 보시고, 이게 지금 뭐 갑자기 이제 터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700조 갑자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좀 올라가서 미국 시장이 또 다시 조정받아 보는, 이게 좀 머리 아픈데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미국 시장은 기본적으로 크게 조정을 받는 자리가 아니고 기간 조정화되는 장이에요. 근데 이제 700조의 효과, 그 다음에 미국 기업들은 지들만 잘 살아가지고 기업들 실적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닝 효과하고 맞물려서 좀 더 간 거예요. 그러나 주 골격은 그냥 쉬는 자리예요. 쉬는 자리. 요런 식으로, 여기 이제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만 요런 식으로 그냥 쉬는 자리라고, 그냥 왔다 갔다 그러면서 이게 가격 조정이 잘 안 나오는 지그재그 패턴으로. 왜냐면 자꾸 이제 미국 위주로 뭐 잘해보려고 뭐 미국 우선주의 이렇게 가니까 얘가 좀 쉬어야 돼. 봐봐요.
그래 이제 2월 달은 또 모멘텀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 바로 안에. 그다음에 기업들 실적 다 저거 거의 다 이제 큰 기업들 다 발표해. 그러니까 이제 저 거래량 팍 죽여가면서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 좀 한산해지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과정에서 미국 시장이 요거 이제 700조 한다 해가지고 예기치 않았던 것이 터져 나와서 이제 올라가고 했던 것이지, 본질적으로 그 구도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지수 관련주가 뭐 좀 재수 좋게 뭐가 나와가지고 이제 뭐 하이닉스 같이 700조 투자한다 해갖고 이제 쳐 올라오고, 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대형주 중에서 재료가 나와가지고 잠깐 올라간 놈이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대형주는 크게 시세가 안 나오게 생겼지 않습니까? 지수가 가야지 이제 대형주가 그래도 주도 반영을 형성하면서 주가 착 치는 거예요. 좀 가벼운 놈으로 해가지고 매매를 하시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이 쉬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이 쉬어도 우리나라 시장 올라갑니다. 제가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고 횡보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그리고 거의 올라가잖아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힘이 없어요. 왜 힘이 없냐? 잘 빠지지도 않아요. 힘이 없죠. 뭘로 보면 확인이 됩니까? 음봉이 많잖아요. 아니 이제 위에서 횡보를 할 때 음봉이 많잖아요. 음봉이 많다는 것은 매도 압력이 늘 상존한다는 거예요. 음봉이 많아가지고 위로 올라갈 확률보다는 밀려가지고 좀 처질 확률이 있는 거거든, 이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미국 시장처럼 가격 조정도 크다. 왜냐면 하이닉스 이런 거 빼놓고 대형주가 올라간 게 별로 없거든요. 그 다음에 2차전지는 어차피 1분기에 실적이 안 좋아요. 트럼프 때문에 지금 뭐 오다를 완성차에서도 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1월달 그냥 넘어가 버렸으니까. 1월, 2월, 3월달이 1분기인데. 근데 주가에는 이미 거의 다 반영이 돼버렸거든. 지가 빠져봐야 얼마 안 빠져. 반도체 일시적인 하락했지만은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반도체가 뭐 꼬꾸라 자빠져가지고 줄줄 흘러내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좀 가두리권, 그러니까 하락 안정화 이런 가두리권 요런 장이라고. 그래, 거래소보다는 코락이 좀 더 강한 그런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왜냐면 개별주들이 많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바이오 비중이 높은데 바이오는 어때요? 이 흐름을 좀 덜 뭐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테마장은 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종목들이 테마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짱짱한. 이게 다시 쭉 빠져버린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 종목만 딱 봐가지고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구구절절 좀 짧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불안해 하실까 봐서 얘기했는데 그 틈새를 또 노리는 자리가 좀 필요하다. 그래, AI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딱 나왔다.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소프트웨어가 크게 이제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 이쪽에 한다 하면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폴라리스, 솔트룩스, 뭐 인스웨이브 이런 애들, 한컴 뭐 이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이 본연의 이제 SI 업체,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SI 업체 뭐 이런 쪽이라 하면은 그 의료 AI도 있잖아요. 의료 AI 시장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지금 딥시크가 의료 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모멘텀이 좀 더 강한 거야. 그런 것도 알고 있어야 돼. 요 모멘텀이. 그러나 의료 AI 시장도 커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의료 AI는
뭐 제가 이제 루닛을 늘 말씀드려왔고 아침에 보니까 이제 떴다가 좀 운봉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 아까 보니까 뭐 셀바스 AI, 마음 AI 뭐 이런 쪽이죠. 근데 이런 좀 떴다가 좀 나오죠. 왜냐면 모멘텀은 이쪽이 딥시크하고 연관된 모멘텀은 이쪽이거든. 그러니까 얘들은 좀 늘릴 때 잡고. 자, 그 다음에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아주 강력한 모멘텀은 아니라고. 그러나 신압으로 올라갈 그런 개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얘들은 잘 안 빠져요. 빠지면 매수해도 돼. 근데 얘들도 올라가는 이유가 AI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고성능 칩이 필요하니까 발열이 많이 나고 여러모로 전력 효율 뭐 이런 것들이 다 곁들여져서 유리기판에 가는데 얘들이 제가 이제 SKC 필옵틱스를 얘기하지만 SKC는 2차 전지, 2차 전지는 1분기까지 좀 시원찮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거기서 좀 더 자유로운 놈이 필옵틱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조정받을 때 애들은 어차피 개화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AI 하드에 연관된 것은 이런 쪽으로 좀 보는 게 타당하다 이겠지. HBM 뭐 지금 뭐 이런 것을 다시 이런 것보다는 좀 가닥 정리가 되죠. 그리고 그 외에는 또 흐름을 보면서 또 판단하면 돼요. 지금 현재 딥시크발 이런 흐름들. 그러면 이게 지금 25포인트 오늘 지금 현재 빠지고 있네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추가적으로 안 밀릴까요? 약간 더 반등 윤척이 갖고 좀 더 여진이 나올 소지가 있어요. 엔비디아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 첫날 뭉쳤던 게 한번 팡 터진 거니까 오늘 뭐 하이닉스 툭 한 10% 빠지. 아니 하이닉스가 그런 쇼크가 없으면 지금 빠질 자리입니까? 그냥 쉴 수 있는 미세하게 뭐 쉬는 자리지.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락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대신 이제 여진성 하락이 좀 나올 수 있어요. 2-3% 추가 하락한다든지 뭐 내일은 좀 2-3% 오른 척 하다가 모레는 한 3-4% 빠진다든지 이런 여진성 하락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 그 여진성 하락이 나온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아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피델릭스라든지 이런 애들 그 다음에 AI 소프트웨어 뭐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는 얘기죠. 그것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추세 상승이 좀 나올 소지가 다분히 높다. AI 소프트웨어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정도 하고요. 천재투자TV 뭐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어쨌든 그 여러분들께서 이 좀 잘 쉬고 왔는데 뭐 잘 쉬는 중에도 이거 뭐 또 저 관련주들 갖고 있는 사람은 좀 약간 좀 좌불안석이 될 수도 있고 좀 답답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평상시에는 이제 녹화만 남기는데 영상 녹화만 남겨갖고 올리는데 잠깐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오르고라는 채팅 어플을 지금 이용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주식이 뭐 22명, 코인이 2명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ELW 하시는 분도 한 명 들어오실 거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 활용을 해주면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뭐 이용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은 그 플레이스토어에서 한글 오르고라고 검색해 가지고 그거 설치하신 다음에 로그인 해가지고 공개 채팅방 들어오면 요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돼요. 아니 뭐 공짜로 하는데 100% 공짜로 하는데 안 들어오는 것이 더 이상한 거죠. 그래서 입장하셔가지고 도움도 많이 받으시고 하여간 급작스러운 일이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우리나라 시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제 2월 3월 초순 약간 좀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 모멘텀이 좀 없기 때문에 약간 주춤하겠습니다만은 3월 중순 이렇게 가면서 4월달 가면서 다시 이제 좀 전체적으로 우상향의 기조를 횡보 추세죠. 횡보 추세를 조금 보이겠지만은 그 위에는 자꾸 올라가려는 기운이 강할 수밖에 없다. 아까 2차 전지 말씀드렸죠.
이 반도체도 사이클상으로 보면 3월 중순에 기본적으로 변화일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시기와 맞물려서 저는 위로 가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뭐 그때 가면은 또 금리 인하를 추가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가뭄의 단비가 나오면서 이제 봄의 희망의 씨앗이 서서히 움트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힘들 내시고 화이팅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는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